이 두 분, 이분 옆에는 항상 이분이 있어요. 마인드에는 손정이라는 사람이 있다. 혼자서는 큰일을 해낼 수 없다. 함께. 항상 협업. 내가 부족한 걸 누군가. 이분은 투자의 기재죠. 투자하고 경영은 네가 잘 알아서 알아. 경영권을 절대로 뺏지 않습니다. M&A가요. 기업과 기업과의 합병은 적대적 M&A가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돈 몇 푼 주고 그 기술 다 뺏어버려요. 이 나쁜 사람들이죠. 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정신 차려야 돼요. 대기업들이. 중소기업의 기술 뺏어갖고 돈 몇 푼 주고 다 뺏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분이 왜 세계적인 인물이 됐냐? 단 한 번도 그걸 뺀 적 없다는 거예요. 잘하든 못하든 투자하고 나서 경영은 네가 해. 그럼 나누는 거예요. 여기에 상생의 M&A거든. 틀려요. M&A도 기업과 기업과의 합병도. 그래서 함께 안 된다. 혼자. 함께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4차 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걸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공부를 통해 학습 능력 기르고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인공지능과 공생할 수 있는 관계 능력. 복제가 불가능한 신뢰를 구축하면서 상생하는 것. 이게 4차 혁명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라는 거죠. 일단은 공부해서 학습 능력 길러야 돼요. 여러분 그 카카오톡 처음 나올 때 어른들은 하지 못했죠. 그죠? 근데 자꾸 하니까 적응되잖아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더니 로봇과 친화력이 있게 친해질 수 있는 관계 능력이 필요해요. 사람과도 이제 인간관계도 필요하지만 로봇과의 관계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신뢰라는 것은 복제가 불가능해요. 컴퓨터는 붙여쓰기, 삭제, 뭐 자르기 다 되지만 인간관계에서 신뢰는 복제가 불가능해요. 저도 항상 반성하는데 그래서 이 상생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시대에 우리에겐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이게 4차 혁명 시대의 핵심이고 결론적인 말이 아닐까 저는 한번 감히 말씀드려봅니다. 그래서 4차 혁명은 다른 말로 초연결사이다. 융합과 공감으로 인류애를 실천하면서 함께 상생하는 것. 인류애는 다른 말로 홍익인간, 널리 인간을 이렇게 하라. 상생, 윈윈. 이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정신이다. 이 말씀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떻게 좀 감이 잡히십니까? 네, 감 잡으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감이 뭔지 아세요? 세상에서 가장 달콤한 감은 자신감입니다. 이 자신감은 자기는 물론 신까지 감동시킬 수 있는 힘. 자신감, 내 자신을 믿는 거, 믿는 느낌. 느낌 아니까 이게 자신감이에요. 감을 잡으시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그러면 이런 제가 4차 혁명의 기본 정신 초연결 사이가 뭔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리더십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이라는 의미에는요 사람과 사람 사이인데요 혹시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왜요? 과가 있다는데요 관계란 게 있어요. 관계. 그래서 인간관계란 말씀 인간관계. 그래서 이 성공 비결이 기술도 중요하지만요. 뛰어난 인간관계가 85% 차지한대요. 똑같은 기술력 갖고 있으면 내가 관계 능력이 얼마나 뛰어나냐에 따라 협상 능력, 여기에는요. 협상 능력, 커뮤니케이션 스킬, 프레젠테이션 능력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요. 이게 뛰어난 사람이 이거보다 더 성공할 확률이 높더라는 거죠. 이 협상력으로 이 기술까지 갖고 와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만큼.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는 너무 이 지식에서 치중했지만 이건 기본인데 이왕이면 이것도 잘하면서 이걸 같이 가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정말 좋은 사람 만나는 거예요. 제 지인 중에도요, 자기는 인맥의 왕이래요. 아, 박 교수님, 제 휴대폰에 1만 명의 사람들이 저장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죠. 선생님, 그분들과 한 달에 몇 분이나 교류가 있습니까? 몇백 명밖에 안 된대요. 1만 명은 그냥 폼이거든요. 사람이요, 평생 동안 이제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덤바서클이라고요, 약 150명 정도가 된대요. 그 이상은 좀 특별한 사람이지만 150명 정도가 그래도 교류하면서 지낼 수 있는 저런 거래요. 그러니까 휴대폰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있다고 자랑하지 말고, 과연 난 인생에 단 2명, 3명, 3사람만이라도 진실한 친구가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걸.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라고 용기와 격려를 해줄 수 있는 좋은 사람 만나는 거. 이런 사람 옆에 여러분 계십니까? 아, 저는 정말 힘든 순간에 보니까 이번에 제가 너무나 정신적 고통을 많이 느꼈는데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저를 막 걱정해주고 이 힘을. 사람이 우울해질 때는요, 혼자 놔두면 큰일 납니다. 자꾸 옆에서 막 대화를 해줘야 돼요. 그런 친구.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행복함을 느꼈어요. 그래서 얼굴을 막 밝혀졌어요. 그래서 웃으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알기 위해서 딱 2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사람을 잠시 떠나보는 거예요. 매일매일 카톡으로 연락했는데 갑자기 끊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의도적으로 보내지도 말고. 네? 근데 한 달 지날 동안 그 사람이 연락 안 오면 그 사람은 내 친구 아니야. 근데 하루만 안 보냈는데도 바로 연락 와. 너 왜 오늘 카톡 안 보내줘? 왜? 나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거든. 요거. 그리고 또 하나는 가장 힘이 들 때 그 사람이 나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나를 도와주느냐,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나를 떠나버리느냐. 이걸 보면 그분과 내가 친구인가? 아니면 그건 단순히 아는 관계였냐? 이걸 알 수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신 옆에 누가 있는가? 함께 있을 때 잘해주라 하는 거죠. 있을 때 잘해야. 그래서 리더십은 한마디로 말하면 영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오늘 이제 주제가 우리가 세상을 바꾼 리더십이잖아요. 집에 갔는데 자녀분이 여러분께 물어, 엄마 오늘 리더십 강의 들었는데 리더십이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때는 폼을 딱 잡고 리더십 영향력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야. 그러면 정답입니다. 영향력이에요. 근데 영향력인데 어떤 영향력이냐? 선한 영향력의 리더십이라는 거예요. 악한 영향력이 아니라 지금은 선한 영향력의 리더십이 필요한 시대다. 어떤 리더십이 필요하다? 선한 영향력. 여기 정답이에요. 다른 거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리더십이 뭡니까? 끌어당긴다는 배를 밀어붙이기 아니라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끌어당긴다. 밀어붙이는 거는 보스지만 끌어당기는 건 리더. 그래서 리더십. 90년 초반에 나온 말입니다. 그전에는 매니저. 근데 90년부터 사회가 급변하다 보니까 그때 새로운 단어로 나온 것이 리더십이었던 리더십. 그래서 리더는 3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3류 리더, 일 잘하는 사람입니다. 일만 열심히 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일도 잘하지만 시스템이, 내가 여기서 일하다가 다른 쪽으로 가더라도 후임자가 업무를 잘 인수인계 받을 수 있게끔 시스템화 시켰다는 거죠. 이 정도 되면 2루 리더예요. 1루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일도 잘하고 업무도 시스템화 시키지만 한 가지를 더 잘해야 돼. 뭘까요? 사람 키우는 거. 이거는 우리가 안 돼요. 그죠? 할머니 장마 좀 전수하고 가시면 좋겠는데 그냥 가시면.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1류인가 2류인가 3류인가? 옆에 분에게 선생님은 3류입니까? 2류입니까? 1류입니까?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네. 보통 요 정도까지는 갈 수 있는데 1류 리더는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완벽하게 후계자 키우는 거예요, 후계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왜 이걸 안 되느냐 하면 내가 이 사람에게 모든 걸 주고 키워놓으면 나를 배신할까봐 그게 막 두려웠거든. 근데 배신이라는 것은 왜 배신을 하게 됩니까? 신뢰가 안 될 때 배신하는 거예요. 오히려 신뢰가 이루어지면요, 배신이 아니라 융합, 협업이 되는 거예요. 상생 같이 사는 거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나이가 되어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거. 그래서 앞으로 시대는요, 이 4차 혁명 시대 초연결사에 필요한 리더십입니다. 윤리와 도덕이 수반된 선한 영향력의 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양심.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이요,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양심. 실력과 인격도 중요하지만 자기 분야의 전문적 역량 플러스 인간적 매력, 거기다 공감한 능력, 여기 양심의 리더십. 이게 왜 필요하냐? 선한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결과는 나쁘고 위험할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뭐냐? 사람이 드론을 조정해. 드론, 하늘 날아가는 거. 근데 사람이 선한 마음이 아니라 나쁜 마음 가지면 어떻게 돼? 그 드론은 무기가 돼. 사람 죽이는 공격적인 무기. 그런데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돼? 농약도 뿌리고 드론 택시도 타고 사람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이해하시죠? 그죠? 그래서 초연결사에 인공지능 기술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사람에게 뭐가 필요하다? 양심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오히려 거꾸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한국형 리더십 쓰면서 엄청 떠드는데 나중에 보니까 소프트웨어 손정희 회장님도 신문에 보니까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똑같은 말씀 하시더라고요. 기계 과학적인 것이 발달하면 할수록 이런 것이 없어질 것 같지만 반대로 이게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잔해 운에 칩 하나는 인간의 마음 그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인성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본래로 되돌아가야 된다. 본래의 정신, 양심. 국내 기업 인재 채용에서 중요시한 게 팀워크, 문제 해결 내용, 인내력, 의사소통. 이거 다 중요해. 그런데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냐? 도덕성과 인성, 신뢰. 이유는 복제할 수 없다. 이거는 복제할 수 없다. 컴퓨터, 짜집기, 카피, 붙여넣기 다 됐지만 도덕성과 인성, 신뢰는 복제할 수 없다는 거죠. 저도 최근에 신뢰를 잃어본 적이 있는데 이걸 한번 회복하기가 엄청 힘들더라고. 오랜 기간이 됩니다. 그래서 도덕성과 인성, 신뢰는 복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자체가 뭐다? 바로 양심의 리더십이다. 양심의 리더십이다. 이 말씀을 한번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초연결 사회 시대에는 인간 경영의 감성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양심의 리더십이 되면 소통이 되는데 소통의 의미가 뭐냐? 트다. 이쪽 문을 열어보니까 이 바깥 세상과 내가 되죠. 그죠? 까꿍. 옛날에 우리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이렇게 나가다니만 들어와서 까꿍 그러더라고요. 소통. 트다. 트면 어떻게 된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이게 소통이거든. 내 마음을 터버리니까 열어젖히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더라. 통하라 통할 것이요 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뒤따를 것이다. 부부는 41년을 함께 살다가 최근 이혼을 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급격히 황폐해진 것은 7년 전부터였다. 둘 사이에 대화가 없어지고 남편은 메모지로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 칠 년 동안 두 사람은 줄곧 메모지로만 의사소통을 했다.
한 집에 사는 부부에게 도대체 가능한 일일까? 그리고 내려진 판결이 뭐냐면 이혼하라. 더 이상 살 이유가 없다는 거죠. 뭔가 이 말을 하더라도 말로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 인간에 대한 가장 나쁜 죄가 뭐냐면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욕이라도 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무관심. 그래서 관심의 시작이 미소 주고 인사하는 것이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남자는요 일이 안 되면 사랑을 주지 못한대요. 반대로 여성분은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일이 안 된대요. 그래서 일이 안 되면 사랑 주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면 일이 안 된다. 항상 이 소통이 중요하다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미인과 미남되자. 미인은 미소 짓고 인사하는 사람, 미남은 미소 짓고 남 배려하는 사람. 그래서 미인과 미남 됩시다.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씩 웃어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생애 최고의 순간 하는 건 아주 간단해요. 전화 한 통, 카톡 하나, 감사 쪽지. 이런 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쑥스러워하니까, 그게. 어색해하는 거. 그러니까 작은 일일수록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7가지를 알려드릴 건데, 미소, 경청, 이해, 칭찬, 공감, 신뢰, 배려. 첫 번째가 미소입니다. 미소는 인간의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예술입니다. 예술. 구름을 뚫고 난 햇빛과도 같다. 미소는 순간적으로 일어나지만 그 기억은 영원히 지속된다. 그래서 이 감정은 전염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든 안 해도. 우리가 지금 마스크 썼지만 미소 지은 사람 눈은 웃죠, 그죠? 마스크 써도 보여요. 지금 이분이 화났는지 미소 짓고 있는지. 네? 보인단 말이에요, 그거. 미소. 모나리자의 미소가 영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런가 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페이스북으로 연결된 대학생 1700여 명을 관찰했는데, 웃고 있는 학생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웃고 있는 학생은 그 노란색으로 칠하고, 찡그리고 있는 학생은 파란색으로 칠했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났냐면, 페이스북에 사진을 올려놓은 학생 중에 웃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더 많다더라고요. 네? 이왕이면 이 말은 뭐냐? 여러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에 사진 올릴 때 이왕이면 내가 좀 웃는 모습을 올리라는 거예요. 웃는 모습. 예. 아주 웃는 모습. 그랬을 때 오히려 사람들이 더 호감을 가지, 화를 팍 내면요, 뭐 귀엽게 하는 것도 있지만 가끔은 너무 무서우면 사람들이 접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연구 결과 이제 나온 거고요. 그 다음은 뭐냐면 경청. 영희야, 엄마 아빠 너 좋아하는 거 알지? 그랬는데 자녀를 무시해요. 왜? 말 안 들어요. 엄마 아빠 바쁘다. 직장에 있는 상사분이 직원을 가장 존경하는 자세가 뭔지 아세요? 경청하는 거예요. 상대에 대한 예의와 존경심을 표하는. 내가 그 사람을 가장 존경하는 행위가 뭐냐?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경청. 그래서 경청은 그 어떤 연설보다 효과적이다. 그 다음은 뭐냐? 세 번째가 이해, understand. 위가 아닌 아래에서 본다는 거죠. 내가 상대방보다 낮춰주라는 거죠. 이해. 이거는 꽃이 태양을 필요로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다음 네 번째는 칭찬. 장미꽃을 전하는 사람 손에는 장미향이 남아있다. 인간의 영혼을 따뜻하게 해주는 햇볕과도 같다. 사람은 최고의 순간에 평가받을 자격이 있다. 그래서 칭찬. 아무리 좋은 메시지라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무의미한 것이 된다. 칭찬 정말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다섯 번째가 뭐냐? 바로 공감입니다. 함께 한다는 거, 함께 느낀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커플링 한 이유가 함께라는 거잖아요. 함께 같이 산다. 공감이거든. 생각을 공유하면 감정도 닮아간대. 생각을 공유하면. 그래서
당신에게 의미 있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다. 그래서 소중한 걸 잘 챙기라. 공감. 그리고 여섯 번째가 뭐냐? 이 공감이 왜 중요하냐면 인간의 어떤 본능이 그 관계 능력과 공감 능력이 있대요. 공감과 관계 능력.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 아닌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상대방의 표정을 감정으로 잘 읽어내고 실수에 대해서 직접이 아닌 간접적으로 말하고 사고 나면 내일처럼 마음이 아프다 하면 공감 능력이 뛰어난 거예요. 간접적이라는 게 뭐냐면 오케스트라 연주자가 연주하잖아요. 근데 이걸 감정적으로 하는 연주자는 뭐냐면 선생님 바이올린 실력 그거밖에 안 돼? 그냥 여러 사람 앞에서 망신을 줘버려. 근데 진짜 위대한 연주자는 공연 중에는 아무도 안 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끝나고 나서 부르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오늘 선생님이 준비한 바이올린에 문제가 있었군요. 이게 간접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뒤부터 실수하지 않겠죠. 그죠? 왜? 자존감을 살려주잖아요. 이런 것들. 동물적 본능은 남들이 나보다 시험 성적 뛰어나거나 빨리 승진하면 질투나는 거야. 고속도로 천천히 가다가 누가 내 차를 추월하면 용납 못해.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게 아니라요. 요게 된 상태에서 이게 와야 돼요. 근데 사람이 또 너무 공감 능력이 뛰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성공 못해요. 내가 앞서가면 저 사람 불쌍해서 어떡하지? 운동경에서 내가 이기면 저 사람 망할 텐데 못해요. 그러니까 지나친 공감 능력도 나쁘다는 거야. 그냥 모든 것이 균형을 있어야 돼. 균형감과 서열 영역과 공감 관계 능력이 적절히 균형을 이룰 때 우리가 성공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전에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이것만 있으면 사회는 나쁜 쪽으로 흐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성이라 그러면 요게 된 상태에서 이게 돼야 된다. 우등성이 돼야 된다. 제가 이거 덴마크 여행하면서 찍은 사진인데요. 덴마크 국회의사당 가보면 첫 번째 사진이 있어요. 요거 뭐냐 길을 잡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국민들의 말을 잘 경청하라는 거예요. 여기. 국민들 머리 아프게 하지 마라. 국민들 먹거리에 장난치지 마라. 국민들 가슴 아프게 하지 마라. 이것 때문에 덴마크 국회의원들이 국회에 들어가면서 항상 이걸 갖고 반성을 한대. 지금 세계 정치 투명지수 1위 국가가 덴마크예요. 덴마크. 이걸 우리나라 국회에 달아놓으면 변화가 될까 안 될까는 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뢰는 실수인데요. 신뢰에 쌓이는 건요.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내가 옆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렵고 힘들 때 옆에서 함께 있는 게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과 실패했을 때 실패가 나쁜 게 아니라 실패를 통해서는 경험을 얻게 되고 실수를 통해서는 자산을 얻는 거예요. 유명한 일화가 있는데요. 기업 대 기업 사업하면서 회사에 1,000억을 했는데 500억의 손실을 입혀버린 거야. 실패하는 경영자, 야 500억 갖고 와! 사람 잃고 돈 잃어버렸는데 성공한 기업가는 야 정말 대단하다. 어쩜 그 상황에서 500억이나 건질 수가 있었니? 1,000억 중에 500억 손해봤는데도 이럴 때 어떻게 돼요? 그 신뢰가 쌓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녀분들이 직장에 직원분들이 실수했을 때 야단치지 말고 정말 한 번에 감싸주면서 다가가면 거기서 신뢰가 쌓이게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걸 지금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그래서 몇 달 동안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끄는 것보다는 몇 분 동안 상대방에게 진심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더 많은 친구를 사귈 수가 있다. 신뢰. 실수와 잘못인데요. 이렇게 보면 실수의 경험은 위대한 자산이요 잘못의 발견은 위대한 지식이다. 실수를 파악하면 해결책이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면 크고 높게 보인다. 근데 사람이 잘못 인정하기가 싫지, 그죠? 쉽지 않아요. 실수 속에 믿음과 이해를 배우고 잘못 속에 용서와 사랑을 배운다. 신뢰는 잘 나갈 때보다 그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 있어주는 거. 이때 한번 신뢰 쌓이면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은혜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업 정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장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례식장만큼 빠짐없이 가라. 결혼식은 누구나 축하해 줄 수 있는데 그 장례식장 슬퍼할 때 옆에 있어준 친구가 누구냐? 그게 진정한 친구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상처, 여러분 혹시 살아오시면서 상처 받은 적 있습니까? 네, 근데 어떤 분이 전 상처받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면 상처를 받은 기억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잊어버리고 그 사람 용서해 준 거거든. 여기서 행복이 나오는 거거든. 근데 아직까지 기억한다 그러면 응어리져 있거든. 그래서 가장 무서운 말이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간다. 내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가 그 사람 가슴에 평생을 가더라는 거죠. 이런 거. 그리고 7번째가 배려인데요. 배려. 내가 아닌 상대방을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라. 그러니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신을 격려해 준 사람은 늘 기억 속에 잊지 않고 고마운 마음을 느끼게 해준다. 뭐 간단하지만 저는 그 인간관계를 제가 한 30년 동안 강의하면서 핵심적인 것은 바로 요 7가지다. 7가지. 미소, 경청, 이해, 칭찬, 공감, 신뢰, 배려. 이것만 돼도 뭐 다 잘 되더라. 근데 이걸 기억하는 방법 아주 간단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미소 짓고, 경청하고, 네? 이해하고, 칭찬하고, 공감하고, 신뢰하고, 배려합시다. 미소 짓고, 경청하고, 이해하고, 칭찬하고, 공감하고, 신뢰하고, 배려합시다. 다 외웠잖아요. 그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몸으로 움직이면 된다는 거. 7가지 꼭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 21세기 성공 리더는 자기 분야의 전문적 역량 플러스 인격, 실력이 뭐냐? 닮고 싶은가? 저런 말 하잖아요. 교수님, 저는 교수님 닮고 싶어요. 엄마, 아빠, 저는 엄마, 아빠 같은 인생 살래요. 닮고 싶,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배우고 싶고 닮고 싶다는 거거든. 이 말을 들을 수 있으면 그분은 실력이 있고 인격이 있다는 거죠. 배우고 싶은가, 닮고 싶은가. 여러분들은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지금 되어가고 있습니까? 배우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 이 2가지가 돼야 이 초연결 사회에 로봇과 공존하는 시대에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점점 더 이걸 잊어버리고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예. 여기 캐나다 밴쿠버에 가보시면요. 해변가에 아름다운 공원들이 있는데 사람 벤치예요.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죽으면 공원 측에 친구나 지인들의 돈을 지불해. 아, 홍길동 명의의 벤치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만들어줘. 친구나 지인들은 이번 생일날 여기 앉아갖고 야, 길동이 말이야. 그 친구 정말 좋았는데 내가 죽은 다음에 나를 위해서 벤치 만들어줄 사람이 있다는 것은 행복하겠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게 배우고 싶은 사람, 닮고 싶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한번 되라. 그리고 이제 이 삶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난 것은 부모님의 의지인데요. 인생은 끊임없는 문제 해결 과정이죠. 문제 해결 과정이고, 그리고 우리 매일매일 선택과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 문제를 2가지로 나누면 크게는 자연 문제, 사람과 자연. 이걸 이제 우리가 자연과학이라 그러면 인간 문제, 갈등, 마찰, 이 모든 것이 학문이 바로 사회과학이고 그것을 불행하게 하는 것이 인간 문제다. 그럼 이걸 해결책이 뭐냐? 바로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다. 소통 능력이다. 이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것이 뭐냐? 바로 커뮤니케이션. 대화. 여기 지금 단절되면 단절될수록 그래서 지금 이걸 너무 이 스마트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전화보다는 자꾸 이 카톡으로 끝내버리죠. 그죠? 네. 오히려 이런 시대일수록 자주 이제 목소리로 통하고 다가갈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중요하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3번째 단락으로 이렇게 감성 리더십이 필요한데 미래는 공상과 상상이 만든다. 한번 또 질문 던지겠습니다. 세계 최초로 인터넷 만든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아니다? 인터넷을 세계 최초로 만든 사람 한국 사람이다, 아니다? 한국 사람이다. 한국 사람 아니다. 아무리 말해봐라. 내가 손 드는가?
인터넷의 아버지는 한국 사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이거 학생들도 잘 모르더라고. 전길남 박사님입니다. 위대한 한국인. 세계 최초로 인터넷 만든 5인 중에 한 분이에요, 이분이. 5명 중에.